자, 워크북 문제풀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개빨리 나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못 들으신 부분은 꼭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8번입니다. 집합 A는 IJ 성분, AIJ가 AIJ는 마이너스 AJI고 I는 1, 2, J는 1, 2가 들어올 수 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I의 1, 2, J의 1, 2가 들어온다니까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4개의 종류가 생기겠죠? 1, 1, 1, 2, 2, 1, 2, 2 해서 4개가 생길 겁니다. 그럼 1,1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A11은 마이너스 A11이 되고요. A12는 마이너스 A21이 됩니다. IJ의 순서대로 1, 2를 집어넣은 거예요. I의 1, J의 2를 집어넣었으니까 J의 2, I의 1 집어넣었다고요. 있는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A21은 마이너스 A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2는 마이너스 A22가 된다고요. 왠지 몰라요. 그냥 이렇대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A11은 얼마라고 나와요? 0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는 음수배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A22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나온 겁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4개의 성분이 있는 거고요. 일행일열이니까 여기가 A11, A12, 1행이열, A21, 2행일열, A22, 2행이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A11이 얼마라고요? 0. A22도 0. 야, 그리고 얘랑 얘는 무슨 관계요? 음수배 관계에 있다고요. 그럼 이 친구를 잠시만 K라고 놓는다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집합 A는 이런 친구, 이런 형태의 행렬의 집합이라고요. 됐습니까?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 저 설명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의 원소인 것을 고르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고르라고요. 얘 아니네요. 이거 되죠? K에 마이너스 3 넣은 겁니다. 이것도 되네. 아, 이거 안 되네요. 그죠? 이것도 되네요. K에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0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뭐예요? 사실은 문제에서 풀어서 설명해놨는데 조건제시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조건제시법으로 다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A, I, J. 아니구나. A의 성분은, 야, 이거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하네. 집합 A는, 아니다. 이야기하지 맙시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풀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110번 보겠습니다. 집합은 말씀드렸다시피 도구예요. 도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집합이 어렵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있거나 해석한 이후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라고요. 자, 110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 A. A는 A, B, C를 원소로 가진다고요. 자, 이런 친구인데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은 X 더하기 Y라는 원소의 형태를 가진다고요. 원소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친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지수 X랑 미지수 Y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지수 X랑 미지수 Y가 얼마인지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X가 뭐래요? A의 원소. Y가 뭐래요? A의 원소. 근데 둘이 다르대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죠? 같아도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출석 안 찍으신 분 출석 빨리 찍고 들어오시고요. 자, 이 내용이 없으면 같아도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뭐가 아니야 라고 외에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외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X, Y는 이 A, B, C 중에 하나인데 달라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랬는데 둘을 더한 게 원소라고요. 그럼 x 더하기 y 이렇게 표를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x 더하기 y를 적을 거고요. 이쪽엔 x, 이쪽엔 y를 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y에 들어올 수 있는 거 a, b, c 들어올 수 있고요. x에 들어올 수 있는 거 a, b, c 들어올 수 있죠.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채울 수가 없겠네요.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냐? 여기는 채울 수가 없겠네요. 왜요? 문제에서 x랑 y는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긴 공란으로 놓고요. x에 b, y에 a니까 b 더하기 a고요. xa, y에 b니까 a 더하기 b죠. 사실은 같죠. 똑같이 c 더하기 a고요. a 더하기 c예요. 사실은 같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고 c 더하기 b예요. 사실은 같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만 원소로 나올 겁니다. 그 세 개가 11, 13, 16이래요.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가장 큰 원소는 인데 어차피 A, B, C 누가 큰지 몰라요. 우리가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가장 큰 거 B 더하기 C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있고 A 더하기 C 있어요. 이 둘의 대소관계는 현재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B 더하기 C의 합이 16이라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일 큰 수가 16이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 이렇게 있는, B 더하기 C래. A 더하기 C 있는데, 이거 둘 비교 가능하네요. A 더하기 C 있잖아요.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C인데 A가 같죠? 근데 C가 더 크죠?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작은 친구겠네요. A 더하기 B가 제일 작은 친구라 이 친구가 11, A 더하기 C가 가운데 친구인 13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누구예요? C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 식, 미지수 3개, 식 3개인데 정리해서 C값을 찾을 거고요. C값 찾는 방법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 둘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29가 되고요.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11. 그럼 이 C는 18이네요. C는 얼마? 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집합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별거 없어요. 그냥 설명을 위한 도구로만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면 뭐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나 도구를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언제 고쳐지나요? 언제 고쳐져요? 샤프가 자주 고장나더라고요, 애들이. 연필 쓰세요. 연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연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연필 어릴 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연필 한 3-4자루를 미리 깎아놔요. 깎아놓고 오늘 하루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다르면 새로 깎는 게 아니고 다음 거 쓰고 다음 거 쓰고 다음 거 써요. 그럼 오늘 3자루 썼으면 평소에 2자루 쓰는 것보다 많이 공부한 거죠.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지 연필을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니네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가 목적인지 알겠죠. 맞아요. 멋져 보이려고일 수도 있어요. 멋져 보이려고인데 공부해서 멋져 보이려면 정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튀겼어요, 진짜. 그냥 운동하는 게 더 멋져 보일 겁니다. 왜요? 왜 미쳐서요? 왜 그래요? 튀겼어요. 뭐가요? 정말. 뭐 먹었는데요? 라면요. 그래요. 어휘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물 튀겼어요. 맛있겠죠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먹은 라면이 맛있다는 거예요. 여기 튀겨있는 국물이 맛있겠다는 거예요. 시제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말도 잘 못해요. 이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렇게 사람이 잘 양심이 없다. 115번입니다. 자, 115번.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랬었을 때 A의 원소가 아니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A는 공집합은 아니래요. 자, X가 A의 원소래요. 근데 A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 X가 A의 원소면 그 자연수분의 16도 A의 원소여야 되는데 A의 원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연수를 갖는다고요.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럼 x도 자연수고 x분의 16도 자연수면 x는 어쩔 수 없이 16의 약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x가 현재 구조상 들어올 수 있는 건 1, 2, 4, 8, 6밖에, 6 아니죠. 16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x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인지 아닌지 몰라요. 1이 원소로 있는지 아닌지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1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이 x의 원소, a의 원소라면 누구도 a의 원소라고요? 1분의 16인 16도 a의 원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얘가 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요. 그럼 지금 16이 생겼잖아요. 그럼 16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16이 a의 원소면 누구도 a의 원소여야 돼요. 16분의 16인 1도 a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1이 있다면 결국 누구도 꼭 있어야 된다고요. 16. 16이 있다면 누구도 꼭 있어야 돼요. 1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만 있거나 16만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있으려면 1하고 16이 동시에 있던지 둘 다 없던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외국인인 거예요. 머리가 검고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인은 영어를 잘합니다. 네,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우리말은 좀 하네요. 네, 영어는 잘 못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다음에 x가 2라고 가정하면 구조상 누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8. 그럼 8이 있다면 8분의 16인 2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2와 8은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4면요. 4네요. 그죠? 그럼 그냥 같은 수니까 4 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없죠. 네, 8하고 16은 여기서 다 썼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1과 16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2와 8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4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선생님이 비슷한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개수요? 무슨 개수? 부분집합. 선생님이 부분집합 이야기할 때 원소들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있고면 이때 A는 뭐냐면 1, 16, 2, 8, 4 이렇게 있는 친구고요. 그렇지 않고 없고 있고면 2, 8, 4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있냐 없냐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A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8개죠. 이것만으로. 근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에 없고를 선택하는 것도 이 8개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준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 이 조건이 없으면 8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7개. 원소의 개수가 아니에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인데 왜 7이에요? 그거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의 개수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달라요, 이야기가 완전히. 됐습니다. 다음 118번입니다. 빠를 거라고 했잖아요. 자, 118번 집합 X는 원소 형태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 글자? 순서쌍이라고요. 순서쌍 형태로 생겼어요. 순서쌍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바꾸면 마치 좌표 평면상의 점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점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그냥 순서쌍으로 해석할지는 문제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X랑 Y는 순서쌍인데 AX 플러스 BY는 4를 만족한대요. XY에 대한 몇 차인가요? 1차죠. 직선이네요. 근데 직선은 두 종류 해석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점 하나 고정, 기울기 고정. 이건 둘 다 안 됩니다. 변수가 2개니까요. 그럼 그냥 뭐다? 직선이구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XY가 문제에서 더 이상 조건이 없죠? 특별히 멘트 없으면 무조건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모든 실수 XY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예요? 그냥 그래프상의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 모양이 뭐다? 직선이다. 이것만 나온 겁니다, 현재. 그래서 X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직선, 알 수 없는 직선 위에 점인 겁니다. 됐죠? 해석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X가 3,1 어디요? 3,1 여기쯤 있죠. 여기를 꼭 지나야 된다고요. 원소로 가진다, 지난다 같은 의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쯤 있겠네요. 이것도 원소로 가진다고요. 지난다고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상수 부분을 4로 만들든지 아니면 저 식이 그거라니까 이걸 대입해서 성립한다로 A, B를 찾으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울기 찾아서 할게요. X의 변화량 5고요. Y의 변화량은 3입니다. 그럼 기울기 5분의 3이고요. Y는 기울기 5분의 3에 X-3 더하기 1입니다. 분모에 있는 5를 양변에 곱하죠. 5Y는 전개할게요. 3X-9에 플러스 5예요. 그러면 5Y는 3X-4인데 우린 상수가 4이기를 원하죠. 이걸 넘기고 이걸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X-5Y는 4, A, B는 3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배운 내용은 이걸 해석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을 모르면 안 되고 집합은 뭐라고요? 그냥 해석의 도구일 뿐입니다. 국어는 잘합니까? 아까 보니까 못하던데요. 시제가 안 맞던데요. 그 중학교 시험에 100점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서도 100점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죠. 학교 시험이 어려워도 선생님은 솔직히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노력을 해도 못 맞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노력을 할 바에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본인이 100점을 원하면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올백 맞은 건 없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없고요. 고등학교 때는 12과목뿐만 한 3, 4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올백 맞은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100점은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냥 노력 말고 많은 노력을 해야죠. 왜냐면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열심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건 열심히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이냐면 와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계속한다면 2억 7천만 년 후에는 이건희가 될 수 있겠는걸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선생님이 말하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뭐냐면 주변에서 말려야 돼요. 공부를 그만하라고 말려야 됩니다. 네가 공부를 하다 몸이 상할 수 있어. 그만 공부해 라고 말려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반대만 있잖아요. 그만 좀 게임해. 이러다 몸 상하겠어. 그만 좀 자. 신생아냐? 뭐 이런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런 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어제 15시간 잤어요. 근데 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주말에 너무 논 거예요. 저희는 주말에 한 번도 12시.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면 드는 생각이에요. 이 빡센 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마 열심히를 안 해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 근데 나름 제 인생에 제일 빡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빡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인생 중에 제일 빡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일 근데 뭐냐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난이도로 공부를 하는 거,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건 몸에 익어서 쉬워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으로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헬스, 웨이트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웨이트 하는데 오늘은 10kg 들었어.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10kg를 드는데 10kg 들 때마다 매번 힘들어. 그럼 운동을 왜 합니까? 10kg 들고 다음에는 익숙해지면 15kg 들고 다음에 20kg 들고 다음에 30kg 드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10kg 드는 날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kg를 들면 되게 가볍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2톤을 들 수는 없어요. 혼자서. 맞죠? 근데 누구는 500kg까지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450kg까지 못 들어요. 거기서부터 재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재능 따지고 있는 영역이 뭐예요? 10kg, 15kg, 20kg에서 재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10kg부터 시작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기본 근력이 적어서. 근데 누구는 30kg부터 시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500kg 밑으로는 재능의 영역인 400, 500kg 밑으로는 다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사실. 지금 출발할 땐 3배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 가면 똑같아요. 그럼 지금 난이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재능이 아니라고요. 지금 10kg, 15kg 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 안 하잖아요. 하루 개빡세게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일주일 놀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공부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시 공부할 때까지. 보통 분들은 한 달 반에서 2달 있다 다음 시험 대비할 때 공부 시작합니다. 방금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루 개빡세게 운동하고 이 정도면 근육이 붙었겠는걸 하고 한 달 내내 먹고 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안 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면 공부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세요. 그럼 어느샌가 10kg에서 시작했던 내 무게가 200, 300을 가볍게 들고 다른 친구들이 10kg, 15kg에서 낑낑대는 걸 보면서 저걸 왜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가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건 쉬운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어려운데 저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언제 괴로움이 끝나냐? 계속하다 재능의 벽에 막힐 때입니다. 근데 지금 재능의 벽에 막히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7kg 들면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뭐하러 학원 다닙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언제 멈춰야 되는지. 저거 봐요. 저렇게 됩니다. 자, 122번입니다. 122번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어제 했네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contained에서 온 기호라고 그랬죠?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부등호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A가 B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안에 A가 쏙 들어왔죠? 이걸 집합의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0, 4-A, B 더하기 5, 그 다음에 3, A-E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의 일부려면 3이 분명히 얘나 아니면 얘여야겠죠. 그죠? 뭐가 왜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A-E가 만약에 3이 얘라면요. 케이스가 두 개니까 이렇게 나눠서요. 3이 4-A라면 A-E가 0이든지 아니면 A-E가 B 더하기 5여야겠죠.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걸 써보면 첫 번째 케이스 3이 4-A라면 A-E가 0이거나 아니면 A-E가 B 더하기 5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이 B 더하기 5라면 A-E가 0이거나 아니면 A-E는 4-A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경우만 나눴어요. 이제 모순되는 걸 찾아볼 겁니다. 모순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잘하네요. 무슨 모자에 무슨 순자입니까? 몰라요. 예, 창모자의 방패 순자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요. 고사 중에 있죠? 창과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뚫려, 누가 뭐 버텨 그 이야기. 그게 모순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군요. 아니, 저 알아요. 네. 현서 씨, 그만 주무시고요. 몰래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얘를 정리하면 A가 얼마인 순간이에요? 사실 1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A에 1일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1 마이너스 2가 0이다. 아유, 모순이네요. 됐죠?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는 B 더하기 5니까 요거 정리하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1이니까 주어진 A를 다시 써본다면 3하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A가 1이니까. 됐죠? A는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하고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0하고 3하고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죠. 그러면 이 안에 얘가 쏙 들어오네요. 됐죠? 모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B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 거고요. 첫 번째는 A가 얼마? 2라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 다시 케이스가 나뉘었네요. 그러면 요걸로 해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서 A를 다시 구하면 A 집합을 구하면 3하고 0이 될 거고요. B는 0하고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죠. 3이죠. 네, 3이네요. 그러면 이 안에 얘가 들어오나요?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B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 집어넣으면 아이고 이건 얼마예요? 넘기면 2A는 6이죠. A가 얼마? 3이네요. 그러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 라지 A는 3하고 1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0 그 다음에 4-A니까 1 하고 B 플러스 5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얘가 들어오나요?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로는 모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게 여기까지요. 근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고 A는 5가 아니라고 했어요. A가 5인 거 우리 케이스 중에 없죠? 네, 이거 A가 5인 걸 이렇게 두 개 같은 경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넣는 겁니다. 됐죠? 일반적으로는 같게 생각 안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최대 최소니까 여기에서 최대값 여기 둘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고요. 여기 둘 더하면 얼마예요? 0이고요. 여기 둘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더하면 6이 되겠죠. 케이스 나눠서 모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고요. 나와 있는 내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125번입니다. 집합 A는 X바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X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X가 뭔지 바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X는 20 이하의 6의 배수래요. 뭐뭐뭐 있나요? 6, 12, 18까지 있죠. 그래서 A를 원소나열법으로 직접 적으면 6, 12, 18인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A의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그거의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6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12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18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 8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더할 거라고요. 8개 써서 다 더하면 너무 빡셉니다. 그죠? 뭐 8개니까 직접 할 수도 있긴 한데 더하는 게 빡세요. 그러면 덧셈은 어차피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6이 몇 번 나왔나만 찾으면 돼요. 12가 몇 번 나왔나 찾으면 되고요. 18이 몇 번 나왔나만 찾으면 됩니다. 맞나요? 계세요? 계셔? 안 계세요. 그래요.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6이 몇 번 나를 찾을 건데 6이 몇 번 나를 찾을 건데 6이 나왔다는 건 6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1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8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6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친구들이 있다 없다로 하면 6이 있는 집합은 4개 있는 겁니다. 그걸로 뭐가 있냐면요. 6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있어요. 18이 있어요. 첫 번째 6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없어요. 그리고 18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있고요. 12가 있는데 18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있고 12 있고 18이 있는데 12랑 18이 없는 거예요. 8개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6이 있는 친구는 몇 개라고요? 4개. 그럼 어차피 몇 번 나왔나만 더하면 되니까 6은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6이 없는 친구는 몇 번 나오죠? 4번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사실은 이 구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이건 이제 6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가 있는 친구는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18이 있는 친구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그럼 6도 4번 나오고 18도 4번 나오고 12도 4번 나오고 18도 4번 나오잖아요.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로 묶으셔서 공통 있으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18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 이렇게 더하면 얼마? 36 곱하기 4는 얼마? 그래서 각각은 합은 144가 되겠습니다. 됐죠? 덧셈은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됐고요. 다음 134번입니다. 예성씨 정신 차리세요. 그만 자고. 중간중간에 몰래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서 자, 잠은. 많이 자서 졸린 거예요. 많이 자서.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졸리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자지 말고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사이만 주무세요. 키 크려고 그래요. 키 크려고. 2m까지 클 겁니다. 자, 134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아이고 X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B에는 포함된대요. 됐죠? 그럼 여기만 딱 갖다 놓고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죠? X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2, 4, 6, 8, 10, 12가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A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A는 2사를 가지고 있죠. X는 꼭 2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사 외에 더 가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2나 4를 안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럼 이 내용을 추가하면 2는 2따로 고정된 거고요. 4도 2따로 고정된 겁니다. 됐습니까? 경우의 수가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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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됐다는 거죠. 됐나요?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X는 A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보세요. 있고 있는 게 고정인데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없고를 택한다면 X가 그 순간은 2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 빠지네요. 있다에 없다 하나 빠지고요. X는 B는 아니래요. 있다에 있고 하면 2, 4, 6, 80이 되죠. 안 되죠, 그것도. 이 내용 때문에 뭐도 안 되는 거예요. X가 2, 4, 6, 8, 10, 12도 안 된다고요. 그럼 있고인 한 개가 또 빠져야 됩니다. 몇 개 빼야 된다고요? 2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2개를 뺀 14개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있다 없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만 이야기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경우의 수로 따져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138번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려요. 주무세요. 자, 138번. 세 집합이 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A는 2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 X인데 X가 요거니까요. 그러면 A는 3, 6, 9, 12, 15, 18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2의 약수가 X인데 그 X가 원소니까요. 1, 2, 3, 4, 6,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요. 20 이하의 홀수가 X인데 그 X를 원소로 가지니까 1, 3, 5, 7, 9, 11, 13, 15, 17, 19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A, B, C에 관한 저 연산을 해야 되고요. A 3개니까 B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모든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걸 그릴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모두 겹치는 거예요. 그럼 3개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는 뭔가요? 3개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 뭐예요? 하나, 둘, 셋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 뭐예요? 체크해 볼까요? 3 있네요. 그리고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럼 제일 가운데 3입니다. 그럼 여기는 A랑 B만
공통으로 겹치는 친구야. A랑 B만 공통으로 겹치는 친구는 6하고 12가 있네요. 뭐 이건 특별히 방법 없어요. 그냥 찾으셔야죠. 그럼 여기 6하고 12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랑 C에 겹치는 부분이요. 그러면 1하고요. 없어요. 네, 홀수인데 3은 아까 썼으니까. 그럼 1이 여기에 오겠네요. 그 다음에 A랑 C만 겹치는 부분이요. A랑 C만 겹치는 부분. 지금 남은 거 중엔 9 있네요. 9 있고요. 그 다음에 15 있네요. 그럼 여기 9랑 15가 오겠죠. 그럼 그걸 제외한 친구들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6은 아까 했죠? 없네요. 여기 없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있네요. 그리고 4 있고요. 그리고 밑에 친구는 5, 7, 11, 13, 17, 19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괄호 있으니까 여기부터 해야겠네요. A 교집합 B예요. A 교집합 B, B금으로 쳐보죠. A 교집합 B는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입니다. 됐죠? 자, 이거 뭐라고 읽나요? 차집합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빼기는 어디서만 쓴다고요? 빼기는 어디서만 써요? 숫자에서 쓰는 거잖아요. 숫자에서 쓰는 거니까요. 빼기는 숫자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자,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이라서요. 차집합의 의미는 이 친구 중에 얘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그게 차집합이었어요. 그럼 C 중에서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이 파트예요. 이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있는 건 1, 9, 15, 5, 7, 11, 13, 17, 19 이 친구들을 원초로 가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잘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계속 해야죠. 자, 그래서 차집합은 빼기 아니에요. 차집합은 뭐라고요? 이 친구 중에 얘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밤새로 수학이 작성을 했어. 그 도구를 쓰는 걸로 발전했어요. 다음 내용이요. 도구를 쓰면 호모 에렉투스인가? 그걸 겁니다. 500만 년 전. 도구를 쓰게 되었어요. 진화했습니다. 자, 144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이 저 친구래요. 그랬었을 때 스몰 a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죠?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수 15 미만의 소수니까 2, 3, 5, 7, 11, 13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1, 13, A 플러스 2니까 두 친구가 2가 차이가 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 이렇게 A 있고요. 이렇게 B 있는데 두 친구의 이 영역에 있는 친구를 했더니 2, 3, 4, 5, 6, 7, 11, 13이래요. 됐죠? 그리고 11, 13은 명확하게 얘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 있는 얘도 있죠? 그럼 11, 13은 이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2, 3, 4, 5, 6 있는데 여기요. 2, 3 여기 있죠. 7 여기 있죠. 7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1, 13은 여기 공통으로 있어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워졌죠. 그러면 남은 여기 4, 5, 6 이렇게 있는 5도 있군요. 5도 있군요. 4, 6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여기서 온 거죠. 4, 6이 여기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A에 있는, B에 있는 거네요. 4, 6이 여기 있는 거죠. 4, 6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2, 3, 그 다음에 5, 7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어떤 한 수만 남았어. 6이 없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4는 여기서 온 게 맞는데 4는 여기서 온 게 맞는데 다른 숫자는 어디 있는 걸까요? 2개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B가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가운데 겹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지역에 내려지는 단어가 너 약간 얘랑 닮았어요. 지금 모습이 약간 닮았습니다. 제 문신이에요. 문신 있어? 문신 새끼야. 귀도 안 좋네. 148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 교집합이 더 이상 없었는데 실제로는 교집합이 더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4점짜리예요, 4점짜리. 네, 자 148번입니다. 여러분 몇 년생이죠? 11년생.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나온 문제예요. 태어났을 때 나온 문제입니다. 저 11월이에요. 축하합니다. 마흔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2년생이에요. 축하해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 4, 5, 8, 10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림 그려봐야 됩니다. A 있고요. B 있어요. 자,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하고 같은 방향으로 칠할 거예요. B의 여집합이 이만큼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 B금친 부분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여기에 2, 4, 5, 8, 12가 존재한다고요.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몰라요. 현재.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탈출 같은 거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논리 따지고 힌트 찾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A 교집합 B는 얘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라 이만큼입니다. 됐죠? 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원소가 1, 3, 5, 9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가 여기랑 얘는 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2, 4, 5, 8, 12가 있고 얘는 1, 3, 5, 9가 있대요.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겹치는 부분이면 그림상으로 뭐냐면 어디예요? 둘의 겹치는 범위. 이 B금친 부분과 이 B금친 부분의 겹치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교집합의 결과물이 될 거 아니에요. 1359랑 이거 교집합하면 뭐예요? 얘랑 얘를 교집합하면 숫자 뭐만 남습니까? 5만 있죠. 됐습니까? 그럼 5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5는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는 현재는 모릅니다. 이런 상태인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랑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얘랑 세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합치자고요. 그러면 1, 2, 3, 4, 5, 8 야 부러졌다. 9, 12 이게 전체 원소가 됩니다. 1, 2, 3, 4, 5, 8, 9, 12 맞네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예요. 여기죠? 8 틀렸네요. 됐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역시 그림 그려봐야죠.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교집합이니까 B끔 반대로 할게요.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는 여기죠.
교집합이니까 둘의 겹치는 범위는 이만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네요.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됐죠?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찍을 걸.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고요. 아니에요. 졸아요. 네 인생인데 뭐 알아서 해요. 아저씨. 자,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한 문제 보고 쉬었다가 마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정석 연습 문제 5-4번입니다. 이게 진짜 개 쉬워요. 그럼 안 자겠죠. 안 잤잖아요. 아니, 뭐라고. 5-4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집합 A는 Z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진다고요. 저런 형태를 원소로 가진다고요. 근데 Z가 뭔지 봤더니 P 플러스 Q 루트 이래요. 근데 PQ는 정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A의 원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정수 더하기 정수 곱하기 루트 2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둘이 같을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문제에 P랑 Q가 다르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마3이 원소로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마3을 넣고 여기에 정수 중에 0을 넣으면 되겠죠. 됐네요. 구조가 맞으니까 된 겁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하면 Z는 A의 부분 집합이다인데 기억 조건으로 알 수 있죠. 이 뒤에 있는 정수를 0으로 만들고 이 정수를 넣으면 무조건 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수 넣고 여기에 1, 2, 3, 4 이런 걸 넣으면 얘보다도 더 넓은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닮았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집합 임의의 원소 x, y에 대해서 그럼 x는 사실 뭐냐면 임의의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x1 더하기 x2 루트 2 x1하고 x2는 무엇? 정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y는 y1 더하기 y2 루트 2고요. y1, y2는 무엇?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구조, 형태가 맞아졌어요. 둘을 곱한 친구가 A의 원소냐 이런 형태를 띠겠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둘 곱해보죠. 둘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x1 곱하기 y1 이렇게 곱하면 루트 2의 x1 곱하기 y2 됐고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2로 묶으면 x2 곱하기 y1 더하기 되고요. 마지막 이렇게 둘 곱하면 뭐 돼요? 2x2y2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네요. 정수죠. 정수 곱하기 정수의 2배니까 이것도 정수예요. 그럼 사실 얘랑 얘를 더한 건 하나의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2에 정수고 곱셈 덧셈이니까 결과물 정수죠. 그럼 정수 더하기 정수 루트 2 구조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숫자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지난 시간에 했네요. 뭐 했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집합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으아, 지진이다. 네. 정신 차리시고요. 집합의 연산,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집합의 연산입니다. 우리 연산, 계산 방법을 배우고 나면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산 법칙입니다. 11일걸요? 연산 법칙을 배우고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덧셈 배우고 나서 사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2 더하기 3 있죠? 2 더하기 3을 배우고 나서 이 계산을 중심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꾼 3 더하기 2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는 같나요? 다른가요? 같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2 빼기 3이랑 3 빼기 2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집합의 새로운 연산을 배웠으니까 무엇이 성립하나 확인할 거냐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죠.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습니다. 그럼 교집합은 무엇이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어떤 연산에 대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달라요. A 차집합 B 무슨 뜻이에요?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 그리면 A, B가 있을 때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면 여기입니다. 근데 B 차집합 A는 B 중에 A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죠.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되냐면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되죠. 여러분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결합은 묶는 거고요. 분배는 나누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합은 묶는 거고 분배는 나누는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랑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의 개념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을 구분하는 건 저 계산 있죠? 연산이 한 종류입니다. 그럼 결합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종류입니다. 자, 보세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연산이 교집합만 있죠. 종류가 한 종류예요. 현서, 정신 차리시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연산이 한 종류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고 교집합하는 거랑 이렇게 연산하고 교집합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결합의 순서를 바꾼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됐습니까? 연산이 몇 종류라고요? 한 종류인 거예요. 한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은 뭐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B 합집합 C 해서 앞에 거부터 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은 뭐라고요? 연산이 한 종류입니다. 그럼 A 차집합, B 차집합, C 있을 때 A 차집합, B 차집합, C 있을 때 A, B부터 하고 C를 차집합하는 거랑 B, C를 차집합하고 그 결과물을 A에서 차집합하는 건 다릅니다. 그럼 차집합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은 연산이 몇 종류냐의 문제인 겁니다. 묶는다가 아니에요. 자,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연산이 두 종류죠? 그럼 이 친구를 연산까지 묶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배 법칙이 됩니다. 그럼 연산까지 묶어서 갔으니까요. A 교집합 B, 연산까지 묶어서 왔어요. A 교집합 C, 연산까지 묶어서 갔습니다. 둘 사이가 뭐로 연결된다고요? 합집합이요. 아까 전에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 결합법칙이 묶는 거고 분배가 푸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묶어도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산이 두 종류냐 한 종류냐 고요. A 합집합, B 교집합 C. 연산이 두 종류잖아요. 그럼 역시 연산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러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하고 결과물을 어떻게 한다? 교집합한다.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결합법칙, 분배법칙입니다. 열심히 썼는데 잘 안 쓰입니다. 근데 연산에 대해서 나오면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은 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연산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집합에서 쓰이는 특별한 이야기를 추가해보죠. 바로 드모르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냐면 여집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증명은 따로 안 할 거예요.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드모르간은 아닌데 여집합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하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입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9명 있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의 나머지라고. 그럼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이거예요. A 교집합 B가 있죠? 여기에 여집합을 붙이면 이 여집합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게 분배해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처럼 변하고요. 이게 이 연산에도 여집합을 주는 것처럼 돼서요. 교집합이 이 연산을 받으면 합집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쉽게 증명이 가능하니까 증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 없이 쓸 거고요. 아우 좁아. 증명 없이 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 마치 뭐요? 분배처럼. 그리고 여기도 분배하면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입니다. 됐죠? 합집합하고 여집합이 마치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여집합의 관계처럼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A 차집합 B 있죠? 이거의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 건데 차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이 없습니다. 차집합은 없어요. 근데 차집합을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어제 했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거의 여집합을 씌운 거죠? 그러면 마치 여집합이 분배돼서 뭐처럼 돼요? A의 여집합 되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네요. 아까 했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 해보시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 합집합 B는 같은 결과물이 됩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요? 여집합에 관련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는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너도 많이 힘들어요? 더 힘들게 해드려요? 일어나서 할까요? 자, 일어나세요. 소희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에 붙어서 보세요. 일어나. 일어나서 이쪽 벽에 붙으면 되죠. 자, 됐죠? 아이고, 힘들다. 힘들지만 해야죠. 아우,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의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고요. 교육과정 외인데 여러분이 3학년이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인데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대칭 차집합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차집합인데 좌우가 대칭인 구조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집합, A 차집합 B 여기죠. 그죠? B 차집합 A 여기죠.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부르는 게 대칭차집합입니다. 뭐예요? 합집합 중에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림은 이거 하나지만 표현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A차집합 B와 B차집합 A를 합집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또는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모두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런 구조를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개 길잖아요. 너무 많은 연산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A 어떤 연산 B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로 설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저 연산 구조는 문제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저 연산을 거치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연산에 대해 연산 새로 나왔네요. 연산 새로 나오면 우리 뭐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요? 오늘 처음 한 내용이네요. 연산이 새로 나오면 뭐에 대해 확인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이 대칭차집합을 의미할 때 A 연산 B랑 B 연산 A 교환법칙이 어떻다고요? 늘 성립한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길기 때문에 외워놓는 겁니다. A 연산 B 연산 C는 A 연산 B 연산 C라고요. 뭐예요? 연산이 한 종류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고 한 결과물하고 뒤에 거부터 한 결과물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산에 대한 무엇과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법칙하고 연산이 하나네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요. 늘 성립한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럼 일일이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건 외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필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리가 많이 아파. 무릎 꿇고 할래?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남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 간단한 이야기 없어요.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할 건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문제풀이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론적인 베이스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경우의 수 파트에 확률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베이스도. 자, 보겠습니다. 소희씨, 네가 잘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서 있는 건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일어나세요. 앉지 말고.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할 겁니다. 사람들이.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하는데 이거부터 해볼까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이 길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자주 구해야 되는데 말이 길어요. 기호화 시킬 겁니다. 괄호치고 A를 쓰고요. 앞에 조그맣게 N을 적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요. A, B 있을 때 빗금친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요. 말은 이런데 기호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하고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볼 겁니다. 근데 편의상 영역별로 나눠볼게요. 이 첫 번째 영역을 알파, 두 번째 영역을 베타, 여기에 원소를, 그다음에 여기를 감마라고 놓는다면
우리 A의 원소의 개수는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죠. 근데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쓸 수 있죠. 어떤 친구가 두 번 더해졌나요? 감마가 두 번 더해졌죠. NA 더하기 NB 하면 감마가 두 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빼기 감마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감마에 해당하는 친구, 이 부분을 기호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의 무엇? 원소의 개수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뺍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두 번 더해지니까요. 두 개짜리까지는 어디 나와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개까지 이번 시험에 종종 나올 겁니다. A, B, C. 자, 편의상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적을게요. 원소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입니다. A, B, C, D, E, F, G. 이게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 뭔 짓을 할 거라고요? 저것처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라고 적어보죠. 그러면 A는 하나, 둘, 셋, 넷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2가 되고요. B의 원소는 역시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F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원소는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G가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A 3개 나왔고요. B 2개 나왔고요. D도 2개 나왔고요. C도 2개 나왔고요. E, F, G는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면 B, C, D를 하나씩 없애줘야겠네요. B, C, D를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 B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는 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요. 그 다음에 C를 없애기 위해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D를 없애려고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겁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빼다 보니까 B 더하기 A가 빠지고 C 더하기 A가 빠지고 D 더하기 G가 빠져요. A 더하기 D군요. A 더하기 D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가 하나만, D가 하나만, B가 하나만 남는데 A가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다 빼면 A가 없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A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A는 뭐예요? 3개 겹치는 영역이니까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이게 뭐예요? A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개귀찮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요. 실제 문제는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보다 많이 나오는 건 결국 가능한 원소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이때 문제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2개의 스텝으로 풉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많이 겹치는 곳부터 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저 2스텝으로 풉니다. 무슨 소린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필기는 이게 답니다. 앉아요. 마지막 내용에 관련된 거 한 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정서 기본 문제 6-8입니다. 113페이지네요. 자, 보시면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 B 두 과목에 대하여 선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A를 선택한 학생 30명, B를 선택한 학생 25, 둘 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8이래요. 자, 아까 전처럼 A 교집합 B가 어쩌고 거기에 넣어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럼 개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전체까지 있어요. A를 뭐로 할 거냐면 A를 선택한 학생, B는 B를 선택한 학생.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디부터 채워야 된다고요? 많이 겹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겹치는데 여기네요. 전체에도 해당하면서 A에도 해당하면서 B에도 해당하잖아요. 많이 겹치는 여기부터 해줍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많이 겹치는 데부터 하는 이유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이 겹친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친 애부터 해야 다른 걸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A와 B를 동시에 선택한 사람이 나와 있나 보는 거예요.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읽고 찾는 겁니다. 없으면 X라고 놓겠습니다. 저 X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찾을 거예요. 여긴 뭐냐면 A만 선택한 학생 수입니다.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힌트가 있죠. A를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래요? 30명. A를 선택한 학생은 둘을 합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긴 X명이에요. 둘 합쳐서 30명이에요. 여긴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둘을 합치면 B를 선택한 학생이죠. 유진 씨. 자, 이렇게 지우인가?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을 잘 못 외우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쳐서 몇 명? 25명이요. B를 선택한 학생 25이래요. 근데 여기가 X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수입니다. 나와 있나요?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됐네요. 전체는 몇 명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게 50이라고요. 됐죠?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50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을 더하면 55 마이너스 X죠? 거기에 8명을 더하면 전체 인원인 50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넘기면 X는 얼마? 13명. 가운데 13명 있다는 겁니다. 여긴 몇 명 그러면? 여긴 몇 명? 됐네요. 그럼 1번 보시면 A, B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 그럼 적어도 한 과목이면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죠? 여기 한 개만 선택한 학생, 여기 두 개 선택한 학생. 하나, 둘, 셋을 더하라고. 됐죠? 3개 더해도 되는데 전체에서 표를 빼도 되겠죠. 4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13명. A만 선택한 학생, 17. 됐죠? 이거 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 안 했죠? 이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시면요. 연습 문제 아니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아니다. 이걸로 보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6-13번입니다. 48명의 학생 중에서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 32명, 화학을 선택한 학생은 4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떨어졌네요. 자, 그럼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 A, 화학을 선택한 학생 B라고 놓으면 A, B 있고요. 전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겹치죠?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모두 선택한 학생 수 문제 X로 놓쳐요. X로 놔요. 자, 둘 더해서 32명이니까 여기 32 마이너스 X입니다. 둘 더해서 몇 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40 마이너스 X죠. 여기 나왔나요, 문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안 나왔죠? 새로운 미지수인 Y로 놓을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더하면 32. 얘까지 더하면 72 마이너스 x죠? 더하면 y예요. 미지수 몇 개인가요? 식은요? 하나죠. 그러면 x랑 y가 얼마인지 못 구해요. 그 대신 y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넘겨서 x 마이너스 24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미지수 두 개에서 하나로 줄였어요.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됐죠? 1번만 쓴 거예요. 2번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원소의 개수가 음수일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소의 개수로 나온 건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 친구들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단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뭐보다?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정리하면 x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뭐보다? 24보다 크거나 같다.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친구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0, 30, 24, 32, 40 이렇게 돼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3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개가 겹치는 영역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죠. 그럼 x의 범위는 얼마? 24와 32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못 맞추면 4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x의 범위를 물어봤죠? 그럼 24랑 32가 맞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물리학만 선택한 학생 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x의 범위가 나왔는데 32-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음수배하고 32를 더하면 됩니다. 음수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와 마이너스 24 사이죠. 거기에 32를 더하면 32-x. 물리학만 선택한 사람은 0명하고 12명 사이가 됩니다. 12명 아닌가요? 8이군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 구하면 나머지 이야기 다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 해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를 최대한 늘리면 뭐가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통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이 겹치는 데부터 찾아주시고 없으면 미지수로 놓고 찾아주신 다음에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모든 친구들이 원소의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99% 풀려요. 저걸로 안 풀리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한 종류 있거든요. 그냥 틀리면 됩니다. 틀리면 돼요. 지금은 틀리면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이게 다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개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정석 연수 문제 아까 풀던 거 마저 조금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닥쳐. 자, 조금만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놀려고 해? 제일 많이 자놓고서. 이럴 거면 학원에 왜 나와? 자, 5-5번입니다. 5-5번이에요. 연습 문제 5-5번입니다. 지우씨, 일어나시고요. 한 번만 더 자면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5-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어야 된대요. 자, A는 마이너스 2랑 2를 가지고 있대요. 왜 없어요? 그렇대요. 그렇다니까 A의 원소로는 뭐가 있구나? 마이너스 2가 있구나. A의 원소로는 2가 있구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왔고요. 자, X가 A의 원소면 1-X분의 1도 A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A가 뭐 자연수, 정수 이런 내용 없습니다. A의 원소가. 실수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네요. 저기다 집어넣는 거죠.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3분의 1도 A의 원소예요. 이거에 의해 두 번째 조건에 의해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분의 1도 A의 원소라고요. 그럼 3분의 1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1-3분의 1분의 1이면 2분의 3도 A의 원소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2분의 3이 원소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누구도 원소가 돼요? 1-2분의 3이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도 다시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원소니까 다시 저 구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아, 마이너스 2네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예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또 나오겠죠. 얘가 또 나오겠죠? 얘가 또 나오겠죠. 지금 이 네 친구는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에 의해 무조건 있는 친구라고요. 자, 2도 집어넣어보죠. 1-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되죠? 마이너스 1 다시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되죠? 맞죠? 그럼 1-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A의 원소가 되죠. 다시 도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무조건 최소 8개의 원소는 있고요. 다른 수가 더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수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 개수는 8개가 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는요. 근데 쟤네 똑같네. 어디요? 2랑 마이너스 0. 그렇네요. 아! 6개입니다. 목소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그럼 너 같은 애들이 자잖아요. 자, 12번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예요. 이거 오늘 했죠? 원소의 개수란 뜻입니다. 원소의 개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여기 A, 여기 B가 있는데 여기에 1개가 온대요.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랍니다. 4개면 여기 1개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했을 때 3개가 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그럼 우리 전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의 원소는 0개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편의상 여기를 알파 영역이라고 생각할게요. A 교집합 B 영역 하면 말이 기니까요. 여기를 베타 영역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를 감마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B차 집합 A인데 그걸 간단히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알파 영역에는 1개의 원소가 와야 되고요. 베타 감마에는 3개의 친구들이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알파 영역에 올 친구 하나를 찾을게요. A, B, C, D 중에 하나 찾을 겁니다. 그래서 B가 알파 영역에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남은 A, C, D는 베타 아니면 감마에 가면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 알파 영역에 B가 왔다고 가정하면 A, C, D는 베타나 감마, 베타나 감마, 베타나 감마에 가면 됩니다.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여기에 B가 왔다는 가정하에 8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로 베타, 감마, 감마라고 하면 여기에 A가 오는 거고요. 여기에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 D가 옵니다. 됐습니까? 8가지 중에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 순간 A는 뭐냐면 A, B고요. B는 뭐가 돼요? B, C, D가 되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당 하나의 집합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집합을 순서상 형태로 표현했다고요. 그럼 이 케이스 하나당 하나의 순서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풀어서 적으면 이건 지금 뭐가 되냐면 A, B, B, C, D 라는 하나의 순서상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방금 이야기로 이 친구들을 나누는 방법 하나당 A, B의 하나의 순서상이 생긴다고요. 그럼 B가 알파 영역에 있을 때 8개가 생기고요. A가 알파 영역 있을 때 8개, C가 알파 영역 있는 경우에 8개, D가 알파 영역 있는 경우 8개죠. 그럼 총 몇 개? 32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는 32개가 됩니다. 재밌죠? 해석을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자, 리마인드 9-4번입니다. 리마인드 9회차의 4번이에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절대값 벗겨야겠죠? 이거 절대값 벗기면 뭐랑 똑같습니까? x는 -1과 1 사이가 되죠. 됐죠? 저거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 아니에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꼭지점 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립니다. 최대 최소의 기본은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2a분의 b 하면 돼요. 얼마? 예요. 맞죠? -2a분의 b니까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겁니다. 우린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온다고요? 마일부터 1까지만 가져온다. 그럼 이 그래프의 x가 마이가 여기 있네요. 그럼 마일은 여기쯤 있겠죠. 1은 한참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제일 큰 y값은 뭐 넣었을 때 나와요? 1 넣었을 때 나오겠네. x에 1을 넣으면 제일 큰 y값은 3 더하기 12 더하기 13이니까 28. y의 가장 큰 값은 28 나오고요. x에 -1을 넣으면 y의 가장 작은 값이 나오죠.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됐죠? 꼭지점 아니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고요. 꼭지점으로 했나요? 죽탱이 맞아요. 하나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절대값 있네요. x에만 있나요? 식전체에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식전체에 있거나 x에만 있는 경우 아니면 절대값을 벗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절대값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서 합니다. 자, x-1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죠. 들어오는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어온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케이스, 경우를 나눕니다. 여기 봐요. 관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고픈 40대예요. 여기 보세요. 봐요. 보라고. 봐. 중요해. 이거 못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중요해요. 지우, 그만 자. 여기 봐. 볼 때까지 수업 안 할 거야. 모두 날 봐. 모두 날 봐. 여러분 인플루언서 보듯이 선생님을 봐줘요. 길 가다가 여러분의 최애를 본 듯이 봐주세요. 보세요. 보라고! 중요해요.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늘 같아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쓸 거고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 순간 주어진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3 괄호치고 x-1 더하기 1이고요. 이 순간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y는 x제곱하고 이 친구가 절대값을 벗으니까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3x-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벗기신 다음에요.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이렇게 벗기신 다음에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라는 뜻인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y는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를 가져오라고요. x가 얼마?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 2분의 3입니다. y좌표는 분수니까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뭐만 가져온다고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2분의 3이면 1은 조금 더 왼쪽에 있겠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니까 어디를 가져오라고요? 이 친구를 가져오라고요. 꼭지점 가져와야 되네요. 얼마인지 적읍시다.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4를 더한 거죠. 4분의 16이니까 여기 4분의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1 집어넣었으니까 1도 가져올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아니에요? 됐죠? 그럼 우린 1,2부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1,2 여기 있고요. 2분의 3, 4분의 7이면 2보다 조금 작죠? 2분의 3, 4분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가져온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리며 이거 그림 뭐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뭐를 가져온다고요? x가 1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으면 1은 한참 오른쪽에 있겠죠.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 이만큼을 가져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1 넣었을 때 얼마인지 찾아보면 1 넣으면 얼마예요? 이 식에?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다. 얼마 나오는지 한번 써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그죠? 그 다음에 더 빼기 2예요. 요거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네요. 그거 이것까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7. 똑같네.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7이네요. 저거 아까 7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1.5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7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되고요. 1,2를 지난다는 건 똑같네요.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우린 그 그래프 그려서 뭐만 가져온다고? 1보다 작은 거. x에 1 넣으면 y값 2잖아요. x에 1 넣으면 y값 2니까요. 자, 이 그림이 얘입니다. 이렇게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x가 얼마부터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다 살짝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1,2였고 여기 아까 2분의 3, 땡땡땡이었죠? 여기에 2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y값은 얘 아니면 얘인데 둘이 같습니다. 여기 x좌표 얼마라고요? 2분의 3이에요. 여기 지금 좌표 1이죠? 간격 2분의 1이에요. 간격 2분의 1입니다. 2차 함수니까 좌우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얘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2예요. 최소값은 그림 구조상 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7이죠. 그림 안 그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최소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안에가 양음인 거 나눠서 이야기하시고 이 영역을 가져온답니다. 이 그래프를 못 그리시면 지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못 그리시면 지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절대값 벗기고 영역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식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린다는 특수한 케이스. X에만 씌워져 있으면 Y축 오른쪽 부분 남긴 다음에 그걸 대칭 이동한다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만 기본은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